네, 전체적으로는 지난 2월 2일 직전 통화정책 회의 때에 비해서 네. 좀 혼돈스러웠다. 그리고 연준이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 네. 조금 카리스마가 없어 보이는 네. 그런 감히 그런 느낌을 좀 들었고, 네. 들 수밖에 없었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뭐 말씀 주셨듯이 다 아시다시피 금리를 지난 1년 동안 9번 인상했습니다. 네. 무려 4.75%포인트, 475bp를 올려서 네. 지금 2007년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 수준까지 이제 금리가 도달했고요.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 그러니까 네. 2015년에서 2018년은 3년에 걸쳐서 비슷한 규모로 올렸거든요. 네. 지금은 1년에 걸쳐서 475bp를 올렸으니 뭔가 탈이 나도 좀 탈이 나는 게 뭐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열린 FOMC다라는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거냐라는 부분에서 최근의 은행 사태 때문에 지속적인 인상에서 조금 약간의 추가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네.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고 예. 뭐 5월 정책 회의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 막 반반이다라는 이제 멘트를 한 거고요. 네. 성명서에서도 밝혔고요. 그러면 언제 내리냐? 연내 없다. 시장은 안 믿죠. 시장은 내릴 텐데 일단 그래 뭐 그냥 일단 듣고 보자. 네. 이제 그렇게 넘어갔고요. 제일 중요한 지금 은행 이슈. 네. 은행 이슈에 대해서도 신용 경색이 얼만큼 중대할지가 관건이고 또 실제적인 문제다. 네.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네. 것을 인정했지만 이 신용 경색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나도 모르겠다. 라는 취지의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취지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발 경기 둔화는 있다. 네.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의 은행 시스템은 매우 강하고 회복력이 있다. 네. 너무 많이 회복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진짜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네.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금 채권 시장이 사실은 뭐 미국 국채 2년물이 거의 뭐 4%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10년물도 지금 뭐 3.4%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채권 시장에서는 좀 경기 침체와 네.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 사이클, 뭐 장 박사님 말씀하셨던 막바지 사이클에 지금 와 있다라는 네. 것을 채권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실 뭐 파월 의장의 조금 발언이나 혹은 지난번 FOMC의 성명서를 조금 한번 되짚어 보면 네. 사실 지금부터 5월 13일인가 거기 FOMC 다 차기 FOMC까지 뭐 은행 문제가 한두 개 더 터졌다. 그러면 인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23일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대처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노동시장의 수급 개선이 구체적으로 보이면 네. 그때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게 조금 멀리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노동시장이 조금 수요 부족이 한 471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노동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이게 지금 1,000만 명의 구인 인력이 매달 찍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단기에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고요. 매우 낮고 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그리고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지금 노동 공급이 많이 줄고 네. 노동 수요는 크게 늘고 이러면서 수급의 불일치가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령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구인 구직 배율이 혹은 뭐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한 0.5명에 불과하는데 네. 미국은 1.9명이거든요. 두 개의 일자리를 실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로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다, 빡빡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 문제가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으면 네. 저는 한 70% 이상의 확률로 다음 FOMC에서 금리를 25bp 올리고 최종 그래서 기준금리는
2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최종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도 사실 뭐 은행 문제가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면 네. 아마도 연말 정도에는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요, 뭐 두 분 다 중요하신 분이고 예. 조금 주의 깊게 저희가 그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좀 중요하신 위치에 있는 정책가들이 좀 말을 이랬다 저랬다. 물론 이제 보도 내용에서 조금 잘못됐다, 네. 와전됐다. 예. 상원에서 얘기한 것은 뭐 원칙론이고 상원의 이제 의회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전액 예금을 포괄적 예금 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무부는 SVB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건 바이 건으로 케이스마다 이제 재무부가 들어가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예금 보호를 해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한 거고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좀 의회에서 그것을 이제 동의해 줄 것을 이제 구하는 네.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한 거죠. 근데 역으로 따져보면 정말 모든 예금을 보호할 정도로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은 네.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미국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강하고 회복력이 있다라고 수차례 얘기한 이런 약한 모습, 네. 반대로 따지면. 그리고 제넷 앨런 장관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성급하게 뭔가 리만 사태 같은 그런 게 지금 잠복해 있는 그런 어쨌든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문제다라는 것이 저는 뭐 남의 나라 얘기지만 우리나라 경제 또 세계 금융시장에 워낙 파급력이 크니까 네. 조금 제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잘 이해를 못했고요. 네. 조금 오히려 금융시장은 좀 그 정책 지도자를 불신하는 뭔가가 우왕좌왕하고 뭔가 자신이 없어 보이고 일관된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다급한 이런 상황에 조금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 예금 보호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은행들이 아무렇게나 운영해도 뭐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게 누군가의 비용이고 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추가적인 비용을 어쨌든 축적해야 되는데 네. 비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정말 남의 나라 얘기로 계속 토론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정말 조금 너무 지나친 모랄 해저들을 유발할 수 있는 시장의 기대치도 너무 높고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발언도 조금 정제되지 않은 발언. 네. 물론 파트장님 말씀대로 약간 정치적인 색깔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던 치더라도 네. 너무 그 시장의 어쨌든 예민한 반응을 고려하지 못한 신중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미국의 지역은행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예금과 대출이 우리나라는 지금 매칭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이 문제된 거는 예금과 보유 증권의 네. 비율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보유 어쨌든 자산의 어쨌든 만기가 길면서 예금 인출을 요구하니까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미스매칭이 일어났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예금 받으면 은행들이 대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뭐 자산 가격이 혹은 대출의 담보를 잡고 있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LTV가 뭐 좀 무너지거나 기준선을 뭐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발생하기 어렵죠. 네.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에 조금 나아질 거는 같아요. 그런데 뭐 상저하고라든지 네. 이런 게 아니라 상반기에는 너무 나빴다가 하반기에는 조금 나쁜. 네. 하지만 내년도에는 계속 안 좋은. 네. 그렇게 약간 밋밋한 과정에서 내수와 수출의 복합 불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혹은 내년 말까지 네. 심지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이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네.
극단적인 2008년의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나와서 나쁘다기보다는 네. 지금은 2020년에서 2021년에 과잉 금융 완화의 후유증을 예. 지금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과속 긴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거기에 따른 비용 청구서를 지금 받아보는 그런 시기가 지금 시기고 이 비용을 이제 청구서를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불하는 시기가 올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다. 그렇게 5년 사이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에 결국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이제 뭐 미국의 네. 상업용 모기지 같은 게 이제 어수선하면 공실률이 증가하고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 네. 또 은행들이 또 어떤 은행들이 약간 어려워지고 네. 그러면 자본 확충이 안 되고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는 떨어지지만 경기는 신용 스프레드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 네. 그동안 연준이 얘기했던 연착륙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공허한 공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유토피아죠. 유토피아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직시를 하자라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가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계속 지긋지긋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도 또 기업도 가게도 네. 좀 허리띠 졸라매고 예. 새로운 정책을 좀 더 좀 예. 현명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그 물가가 너무 높다. 지금 특히 뭐 장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헤드라인 전체적인 물가는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파월 의장이 주장했듯이 네.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잘 서비스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뭐 지금 경기를 보면 당연히 금리를 내려야 되는 내려도 시원치 않는 지금 당장 네. 그런 시점이지만 지금 그걸 몰라서 영국은 올리고 스위스는 올렸냐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더 단단히 잡지 않으면 지금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경제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